산술평균은 무게중심이다. 사실 정확한 표현으로는 질량중심이 정확한 표현인데 그냥 익숙한 무게중심이라는 단어를 쓸게요. 다른 표현으로 도심이라고 합니다. 제가 앞 동영상에서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 RMS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는 산술평균이 무엇이고 기하평균이 무엇이고 조합평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하려고 하고, 자, 산술평균은 무게중심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을 딱 듣고 어떤 사람들은 당연하지 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테고, 또 어떤 사람은 산술평균이 무게중심이야?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일단 질점이라는 개념 먼저 얘기할게요. 질점은 질량은 있는데 크기는 0인 점을 질점이라고 그래요. 물리에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점, 수직선 위에 1의 위치에 질점이 있고 5의 위치에 질점이 있는 상황을 생각해봐요. 이것의 질량은 그냥 1이라고 할게요. 1g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1kg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1파운드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질량이 같은 질점이 이렇게 두 개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 수직선이 질량이 없는 막대기라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이 두 개의 무게중심 이렇게 받쳤을 때 한 가운데가 균형이 흐트러지지 않고 균형이 잡히는 위치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이 위치죠. 산술평균은 무게중심, 질량중심, 도심입니다. 이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1의 위치에 질점이 있고 질량이 모두 다 같아요. 1의 위치에 질점이 있고 2의 위치에 질점이 있고 6의 위치에 질점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요 수직선 막대기는 질량이 0이고, 그럼 어디를 받쳐야 딱 균형이 잡히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해야, 여기에 받쳐야 균형이 잡힙니다. 그래서 산술평균은 무게중심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질량이 같은 질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자, 이제 질량이 다르면 어떻게 되냐를 말하기 전에 질량이 같은 게 여러 개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 더하기 1, 요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5,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5. 자, 4개가 있죠. 4개가 있으니까 이걸 4로 나누면 2가 나와요. 그럼 이건 어떤 상황인 거냐면, 이거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거는 1 위치에 질점이 3개가 있는 거예요. 질량이 같은 질점이 3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 둘, 3개가 있고 5 위치에 질점이 하나 있으면 어디에다 받치면 균형이 잡히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요거인 거죠. 2에다 받치면 균형이 잡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것이고, 그리고 이거를 1 위치에 질점이 3개 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위치에 질량이 3인 질점이 있다 라고 생각해도 좋죠. 같은 얘기죠. 질량이 3인 질점, 3g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3kg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여기에는 질량이 1인 질점, 여기는 질량이 3인 질점이 있을 때 무게중심의 위치는 어디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때는 요거랑 사실은 결과적으로 같은 식인데 1 위치에 질량이 3인 질점이 있어, 5 위치에 질량이 1인 질점이 있어, 그리고 전체 질량은 3 더하기 1이니까 전체 질량은 4야. 지금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게 균형이 잡히는 위치, 이게 지금 무게중심이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내분점, 외분점이기도 해요.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 질량은 3하고 1인데 내분점, 외분점은 역수예요. 3분의 1 대 1. 그래서 1대 3이에요.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 이게 질량 중심의 위치가 결국은 평균이 돼요. 그리고 이 개념은 도수 분포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보는데 20점 맞은 사람이 3명, 30점 맞은 사람이 2명일 때
이 5명의 평균 성적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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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점, 30점 이렇게 20점 맞은 사람이 3명, 30점 맞은 사람이 2명이고 모든 사람이 5명. 그래서 이게 평균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평균이 되는 거죠. 그럼 얼마 나오냐? 24. 이게 평균이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도 바라볼 수 있냐면 20점이 3명, 30점이 2명, 그리고 모든 사람 수가 5명.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수직선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되죠. 이걸 수직선으로 설명하면 20이라는 위치에 질량이 3인 질점이 있고 30이라는 위치에 질량이 2인 질점이 있어요. 이것의 무게중심의 위치가 어딘데 어디를 받쳐야 균형이 잡히는데 라고 물어보면 24의 위치를 받쳐야 균형이 잡혀요. 당연히 4 곱하기 3, 12 그리고 6 곱하기 2, 10이니까 균형이 잡히는 위치가 딱 맞아요. 그래서 산술평균은 무게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중평균이 돼요. 가중평균. 자, 굳이 문자를 이용해서 설명을 하면 x1이라는 자료, x2라는 값, x3라는 값에서 n개의 값이 있어요. 이 n개의 값의 평균은 당연히 x1 더하기 x2 더하기 xn 한 다음에 이것을 n으로 나누는 거죠. 이거를 시그마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n 분의 시그마 xi 이렇게. i는 1부터 n까지. 이걸 굳이 시그마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죠. 근데 x1인 사람이 m 원명이 있어. x1인 사람이 m 원명. 점수가 x1인 사람이 m 원명. 점수가 x2인 사람이 m 2명. 이렇게. 제가 왜 m이라고 썼냐면 이걸 질량으로 생각해도 돼요. 수직선에서 x1이라는 위치에 질량이 m1인 질점이 있고 x2라는 위치에 질량이 m2인 질점이 있고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의 평균은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의 평균은 x1 m1 더하기 x2 m2 더하기 쭉 해가지고 xn mn이 되고 분모는 모든 사람 수의 합, 달리 말해서 모든 질량의 합이 분모가 되죠. 모든 질량의 합이 분모가 돼요. 이게 평균이 되고 이게 무게중심이 됩니다. 산술평균과 무게중심은 똑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시그마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이렇게 되죠. 시그마 i는 1에서부터 n까지 xi, mi 그리고 대문자 m 대문자 m은 모든 질량의 합 이렇게. 굳이 시그마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이런 개념의 평균을 가중평균이라고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산술평균도 무게중심, 질량중심, 도심을 뜻하고 이 가중평균 역시 질량중심을 뜻해요. 가중평균의 직관적인 의미가 질량중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거는 이렇게 띄엄띄엄 떨어진 걸 얘기했고 이제 띄엄띄엄 떨어진 게 아니라 연속인 상황. X라는 X축 위에 이렇게 생긴 판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판. A라는 위치와 B라는 위치에 이렇게 생긴 판이 있어요. 그러면 이 판의 질량 중심의 위치를 내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서술하는 식이 Y는 fx라는 식이라고 하면 야랑 똑같이 됩니다. 이게 물리 전공하는 사람들은 시그마나 인티그럴이랑 똑같게 생각하기 때문에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위치 그리고 질량 조그마한 부분의 질량은 fx dx가 조그마한 부분의 질량이에요. 그래서 위치 곱하기 질량이 되죠. 그리고 전체 질량은 요 판때기 넓이가 전체 질량이죠.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fx dx. 이게 평균이고 이게 질량 중심이에요.
평균을 구하는 공식과 질량 중심을 구하는 공식은 똑같습니다. 평균을 구하는 공식과 질량 중심을 구하는 공식은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거 당연하지, 이건 난 이미 알고 있었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이런 건지 몰랐는데?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산술 평균은 질량 중심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확률과 통계에서 그런 말 쓰죠. 확률 질량 함수. probability mass function인데, 왜 질량이라는 단어를 쓰냐면 진짜 질량이기 때문에 질량이라는 단어를 써요. 진짜 질량이기 때문에. 그리고 확률 밀도 함수라는 표현을 쓰죠.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왜 밀도냐고? 진짜 밀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밀도. 밀도 곱하기 넓이 하면 이게 질량이 되고, 이게 진짜 밀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에서 평균, 즉 기대값을 구한다는 말은 무게중심을 구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고, 확률 밀도 함수에서 기대값, 평균을 구한다는 말은 무게중심을 구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 확률 밀도 함수에서 뭐 이런 걸 구한다 그러면 그게 다 산술 평균이랑 관련돼 있고, 그게 다 무게중심이랑 관련돼 있고, 혹은 가중 평균이랑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면, 나중에 동영상은 자세히 찍을 테지만 잠깐 지나가는 말로 하면, 분사는 관성 모멘트랑 똑같아요. 분사는 관성 모멘트랑 똑같습니다. 회전하는 물체에 대해서 관성 모멘트가 있죠. 그 관성 모멘트 계산하는 공식과 분사를 계산하는 공식이 똑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동영상을 보면 왜 확률 질량 함수에서 질량이라는 단어를 쓸까? 왜 확률 밀도 함수에서 밀도라는 단어를 쓸까? 이런 걸 궁금해한 사람도 있고 궁금해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면서 산술 평균은 직관적인 의미가 무게중심이다, 질량 중심이다, 도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마치고요. 저는 단순하게 지금 1차원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좌표 평면에서도, 좌표 공간에서도, 2차원에서도 3차원에서도 산술 평균은 무게중심입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하는 공식이 산술 평균인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세 개의 질점이 있는데 x1, y1이라는 질점, x2, y2라는 질점, x3, y3라는 질점, 세 개의 질량이 모두 똑같아. 그러면 이 세 질점의 무게중심, 질량 중심의 좌표를 구하라 하면, 그게 평균이 나오는 이유가 무게중심은 산술 평균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만약에 질량을 부여하면, 이 점의 질량이 M1, 이 점의 질량이 M2, 이 점의 질량이 M3일 때, 요곳의 무게중심을 구하라 하면, 요렇게 되죠. 대문자 M이 세 개의 질량의 합이에요. M1 더하기 M2 더하기 M3. 대문자 M이 세 개의 질량의 합일 때, 요렇게 돼요. M분의, 전체 질량분의, 이걸 곱하는 거죠. M1 X1 더하기 M2 X2 더하기 M3 X3. 이렇게. 그리고 M1 Y1 더하기 M2 Y2 더하기 M3 Y3.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거를 인티그럴을 이용해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인티그럴을 이용해도, 적분을 이용해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강조합니다. 산술 평균은 무게중심이고 질량 중심이고 도심입니다. 지금까지 발길했어요. 마칠게요.